나이 듦에 관하여. 나이 듦은 두려움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혹시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나요? 살짝 내려앉은 눈가의 주름, 예전보다 조금 느려진 몸동작, 쉽게 피로해지는 체력.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누구에게나 두렵고 또 피하고 싶은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마도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중장년이라는 시기는 참 묘합니다. 젊음과 노년 사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기.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이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세상의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싶어요. 나이 듦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잃어가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채우는 시간일까요?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나요? 나는 왜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걸까?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볼까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기준 때문에 내가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는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몰래 다그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많이 살아온 사람이고 그만큼 더 깊어진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나이 듦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와 여유로움, 그리고 삶의 또 다른 선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깊어짐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부. 나이 듦이 두려운 이유를 마주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이를 두려워하는지 그 마음의 정체를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젊음이 아름다움이다라는 기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TV 속 광고, 잡지 속 모델, 드라마의 주인공들. 그 속에 등장하는 건 언제나 젊음과 활력이었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쩐지 뒤로 물러서야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의 중심이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제 조연이야. 이런 시선이 나이 듦을 쓸모없음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젊음의 상징 같았던 건강한 몸, 어느 옷을 입어도 자신 있었던 외모,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기운.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뭘까? 이 상실감이 때로는 두려움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남은 시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늙어서 아프면 누구에게 의지하지? 혼자 외롭게 남겨지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데도. 머릿속에서 그 불안은 커다란 그림자로 우리 마음을 덮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두려움 안에는 사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더 살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웃고 싶어. 이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삶을 사랑한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60대 중반의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이 드는 게 너무 싫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기가 싫어. 하루하루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 친구의 표정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여전히 예전보다 훨씬 현명하고 많은 걸 해온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너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야. 너한테는 아직도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던 그 친구는 조금씩 표정이 풀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얻는 거지.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자신의 취미를 만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정말 나이라는 숫자일까? 아니면 그 숫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일까? 우리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다른 눈으로 볼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나이듦을 새롭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2부 나이듦의 새로운 정의. 자, 이제 우리가 늘 막연히 두려워했던 나이듦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는다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외모가 변하고 기회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이란 단어가 들릴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나이듦이라는 건 줄어드는 과정이 아니라 쌓이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시간 속에서 수많은 경험과 지혜가 켜켜이 쌓이는 일입니다. 젊은 날에는 새로운 경험 앞에서 늘 두렵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고 나면 예전에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도 담담히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조차도 이제는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어느 나이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든 지금은 옛날의 나보다 훨씬 차분해요. 예전 같으면 조급해서 뛰어가던 길도 이제는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 대신 남는 건 깊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해주는 단 몇 명의 사람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관계의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화려하게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튼튼한 줄기와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 때문에, 세상의 기준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른 채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쌓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나만의 색깔을 가진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이 듦의 아름다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의 여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길가에 핀 작은 꽃도 보지 못한 채 뛰어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바람 부는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 이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유연함입니다. 세월을 겪으면서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실수를 이해할 수 있는 힘, 내가 몰랐던 사정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요. 삶을 음미하는 능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큰 행복만 쫓았지만 이제는 작은 행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불어오는 맑은 바람.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결과를 쫓지만 이제는 과정을 음미하게 됩니다. 젊음이 도전의 시간이라면 나이 듦은 깊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란 결코 두려움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속에는 우리가 견뎌낸 시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날들, 사랑하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선 기록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한번 속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나의 나이만큼 깊어졌다. 내가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제 나의 나이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3부. 두려움 대신 즐거움으로 나이 들기.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 대신 즐거움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 마음은 미래의 불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생각을 바꿔보면 인생의 이 후반부는 오히려 더 자유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하나.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일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배움은 우리 뇌를 젊게 하고 마음의 설렘을 선물해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생계를 위해 평생 일을 하느라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화실문을 열었을 때 붓을 쥐는 손이 떨리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그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 배우는 동안은 나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렇듯 배움은 나이를 잊게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작은 악기를 연주하고 외국어 한 마디씩 배워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새로운 활력이 피어납니다. 2. 건강을 내 편으로 만들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두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몸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게 젊음을 유지하려 하기보다 지금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빠른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조건 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3. 관계 맺기의 방식 바꾸기. 나이가 들어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지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 내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는 사람,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이제는 그런 사람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외의 관계에는 조금 더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넷. 작은 습관으로 즐거움을 키우기. 크고 대단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삶을 조금씩 기쁘게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사소한 곳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줄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중 고마운 것을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았다. 이웃이 나에게 웃으며 인사해 주었다. 그런 사소한 기록이 쌓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길을 걸어보세요. 일부러 가보지 않은 길로 걸어가 보세요. 익숙한 동네도 새로운 시선으로 다가옵니다.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문득 생각나서 전화해서 한마디만 전해도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작은 기쁨이 됩니다. 작은 취미를 가져보세요. 꽃을 키우거나 글씨를 써보거나 사진을 찍거나 결과보다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은 나이 드는 삶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5.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 내려놓기. 우리가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맞이할지 즐거움으로 맞이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움 대신 즐거움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을 무겁게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용기가 있고 이제는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4부. 나이듦이 주는 마지막 선물. 이제 우리는 나이듦이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 나를 위한 시간. 젊은 시절 우리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누군가를 책임져야 했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남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미뤄왔던 일들, 배우고 싶지만 용기가 없었던 것들, 가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가지 못했던 길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씩 꺼내어 내 삶의 계획표에 적어 넣어도 괜찮습니다. 2. 용서의 힘.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행동과 말들. 그때는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분하고 속상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사람도 그 나름의 사정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씩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 진짜 행복의 발견. 나이가 들수록 행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커다란 성공이나 남들의 인정이 행복의 조건처럼 보였지만 살아갈수록 알게 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 누군가의 다정한 목소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 이 모든 것이 충분히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나이듦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죠. 세월이 들려주는 지혜는 우리가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가 좋아하는 길을 따라가세요. 처음 이 영상을 클릭할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나는 거 아닌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무서울 뿐이야. 하지만 지금은 조금 마음이 달라지셨기를 바랍니다. 나이듦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젊음은 조금씩 사라질 수 있어도 마음의 빛은 오히려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울 앞에 설 때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얼굴의 주름은 내가 살아온 날들의 지도다. 내 눈가의 웃음 자국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웃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시간을 무겁게 두려워하기보다 감사와 자유,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이듦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이야기이고 앞으로 써 내려갈 희망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중장년과 노년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